안녕하세요. 기초 입문서 공시법을 방문각 담당하고 있는 강추리 교수입니다. 요 기초 입문서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입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그걸 위주로 해서 한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하게 우리 앞서서 제 이름은 뭐 강철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요즘 밴드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밴드를 만들 예정인데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제 이름이 강철이니까 강철 공시샘에 들어가셔서 그 등업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사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사항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 목소리로 해놓은 게 있는 건데 그걸 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거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우리 공유중개사를 지금 입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합격할 수 있는지 그 팁을 한번 먼저 제가 주고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개사가 1차, 2차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1차 40점 꽈라기에서 60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민법점 60점 이상, 학계론도 60점, 120점 작전이 되는데, 대부분 점수를 민법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65점, 학교로는 55점 이렇게 공부를 작전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민법을 55점을 맞으려면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주 4일 꼭 4일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월요일 달 되면 1차가 안 되면 2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법을 4일 정도 해서 하면은 매일 사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하면은요 한 80점 충분히 또 민법도 맞을 수 있거든요. 매일 4주 이렇게 4일씩 하는데요. 그럼 학교로는 얼마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40점 꽈락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로는 하나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패스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계산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는 가장 큰 조건은 민법을 매일 주 4일 이상 공부한다. 그거 하고 학교로는 계산 문제를 풀지는 않고 나중에 푼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과목은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공시법 해가지고 60점에서 180점 작전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쉬운 거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쉬우냐면 그 중개사법이 공법보다 여러분 쉬웠습니다. 공법이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거 먼저 해야 됩니다. 같은 시간을 대비해서 쉬운 게 점수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7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공법은 이제 꽈락 점을 넣는다. 그래서 한 50점 이렇게 작성하고 공시법 해가지고 이제 60점인데요. 우리 공시법은 이렇게 이제 법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지만 지적법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다 읽지 마시고요. 우리 지적법하고 등기법 12문제 있고 세법이 있죠. 그래서 16문제.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으로 봅니다. 이 과목 중에서 어디에서 점수 따기 쉬우냐면 지적법이 점수 따기 좋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공시법은 지금 아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은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조문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판례 얘기입니다. 근데 지적법은 조문이 없죠. 조문 뺏기 판례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적법이 좀 쉽게 단순하게 암기만 제대로 되면 점수를 지적법은 아주 쉽게 좀 딸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법은 좀 민법이 돼야 되고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고 등기 예규 선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법은 우리 이렇게 지적법은 한 10문제 정도 10문항 정도 여러분이 꼭 이제 맞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6문항 정도, 그리고 세법 8문항 정도, 그래서 한 60점, 24문제에서 6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수를 따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체적인 강의 목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저희 공시법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아까 지적법을 먼저 하고 등기법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꼭 익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이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를 알으면 반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먼저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이게 세 번째는 이해할 것이냐 암기할 것이냐 이게 각 과목마다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 암기가 되면 좋죠. 그렇지만 전
부분을 암기를 못 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병조원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두 법 중에서 이 지적법은 암기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등기법은 암기는 있겠지만 이해 과목이 있죠. 이 이해를 위주로 조금 해두시면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카페에 가입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등기법은 제가 이제 나중에 나눠드릴 그 보물 노트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5장 정도, 4장이나 5장 되는데 그것만 하면 등기법 뭐 7, 8문제 맞는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풀러 가느냐면 문제 풀러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문 과정인데도 제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치르는데 이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요. 우리 시험에 안 들으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 권리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도 나오고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중개사법에 나오기도 하고 공시법, 등기법에 나옵니다. 근데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와 중개사법에 나오는 문제와 공시법인 등기법에서 나오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문제 포인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풀어보면 어느 포인트가 그 과목에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만약에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은 우리 중개사법만 민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법고시도 민법이 있고요. 변리사, 간평사 다 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오는 부분들이 다 다르죠. 우리 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먼저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 풀 때도 지금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34인데 옛날 거 풀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 거로 5년 앞에 34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래서 5년 정도 이렇게 어떤 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조금 문제를 풀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공부는 중요했지만 양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약 조절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테마별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게 지금 횟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34회인데 지금 보니까 지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목은 매년 지금 나오고요. 어떤 애 이렇게 2문제씩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지적급 순위에 1순위가 뭘 하냐면 지목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1순위가. 그래서 여기 요 박스 요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은 볼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쳐져 있는 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이 가면 부동산 공시법은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간략하게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이러면 동산이 아닌 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자,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의 98조에는 그 토지와 정착물이 다 돼 있어요. 자, 우리 토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토지 붙어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을 취급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정착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상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그냥 토지 건물입니다. 자, 이 토지 건물을 우리 공시한다. 그 얘기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주요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알려주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뭘 거두게죠? 그렇죠. 세금이죠, 세금.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적 장부를 통해서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우리한테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